탄소 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탄소 배출권 이론 가격과 관련된 그 투자 지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크게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이론 가격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론 가격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투자 지표, 이론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표들이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회차보다 그 페이지 수가 꽤 되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내용 시간이 좀 길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론 가격에 대한 것 섹션 하나랑 투자 지표 섹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론 가격에 대한 얘기 그리고 투자 지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인데, 모든 시장은 적정한 그 균형 가격이라고 그럴까요? 뭐 더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은 기준 가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외환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뭐 채권 시장이든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적정한 그 이론 가격에 대한 그 수준들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이제 이론 가격에 대한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라는 그 좌표를 보고선 이제 운행을 하듯이 이쪽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정한 레벨대,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이론 가격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배출권 가격이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 해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이용해서 적정한 이론 가격을 뽑아내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4페이지에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30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래서 뭐 2050까지는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도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해서 2030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에 대한 율이 과거에 26.3%에서 이번에 40%로 아주 강하게 새롭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은 전환 부분, 즉 이게 이제 발전 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축률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8.5%에서 44.4%로 급격히 늘어났고, 산업 부분도 이제 그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환 부분하고 산업 부분이 감축률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론 가격을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시장의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전력 시장에서 발전 비중은 어떤 화석 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그 15년도부터 작년 20년도까지 그 발전 비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년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석탄에 대한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이 이제 가스에 대한 그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전력 시장은 석탄하고 그 원전 쪽에 대한 그 포션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15년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20년하고 했었을 때 15년도부터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15년도부터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 15년하고 과연 20년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탄에 대한 비중은 8.3% 이제 줄었고, 가스에 대한 비중은 7.2% 더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즉 예전에는 발전회사들이 이제 경제 급전, 화석 연료가 싼 것부터 해서 발전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탄소 배출권 제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에미션에 대한 부분,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 부분을 전력 생산 단가에 이제 감안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발전했던 것들에 대한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반면에 탄소가 적게 발생되는 가스 부분에 대한 그 발전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떤 그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어떤 공헌이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그 이론 가격을 뽑아낼 때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그 값 중에 하나가 석탄하고 가스 가격이거든요. 다른 변수들도 있는데 이 에미션 마켓 쪽에서 보면은 발전 쪽에 그 산업, 그러니까 발전 쪽의 그 부분이 발전 부분이 에미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장에 있어서 어떤 주체가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주체가 거의 그 시장의 어떤 가격 결정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발전 부분이 주로 보는 가스하고 석탄 가격에 대한 그 추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석탄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코비드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동조화가 됐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와서는 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요 그 탄소 배출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스 가격하고 석탄 가격의 움직임은 탄소 배출권 이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차도 보면은 15년 이후부터는 이 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이 운영이 됨에 따라 어떤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석탄 발전에 대한 그 양이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과연 그 대한민국 시장의 석탄 발전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발전량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하게 되면 6월달 이후부터는 좀 플러스 반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봐도 이 막대 그래프가 전년 동기 대비인데 이제 요 6월 이후에는 플러스로 반전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경기가 좀 회복되고 그 석탄 발전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뭐 유럽의 탄소 배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가장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얘기들은 이제 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도 올랐다라는 아주 그 1대1에 대한 관계로 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해설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중간에 하나가 또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스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겠고 그 얘기는 석탄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탄소가 에미션에 대한 배출이 많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세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그 결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제 그런 수순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가스 가격이 올라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1차원적인 그 해석보다는 중간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석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결하셔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퓨얼 스위칭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석탄에 대한 또 매수세가 많으면 또 석탄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은 가스 가격하고 석탄 가격이 또 똑같아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가스가 싸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스에 대한 매수세가 또 올라가죠.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탄소 배출권 시장의 어떤 가격 로직이 되겠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저희가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퓨얼 스위칭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마련했는데 결론적으로 퓨얼 스위칭이라 함은 석탄을 떼어든 가스를 떼어든 발전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영업 마진이 똑같이 되게 되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스 플랜트에 대한 원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크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석탄에 대한 그 석탄 가격이고 얘는 석탄을 통했을 때
탄소 배출에 대한 코스트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가스보다 석탄이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 면적이 높아진 거죠.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이 높이에 대한 것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양쪽 다 제조 원가가 100배 되기 위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레벨대를 이제 뽑아낸 거죠. 이거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제가 더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높이를 갖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을 뽑아내는 게 슈얼 스위칭이고 이론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을 뽑아낼 때 쓰는 그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십사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은 톤당 4만 원이다라고 이제 가정했었을 때, 이거는 석탄에 대한 가격이고 이거는 가스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요 기준을 딱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얘는 석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데 이 석탄을 태웠을 때 4만 원에 대한 톤당 4만 원에 대한 것들을 메가와트아워로 바꾸고 동시에 석탄 쪽에서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4만 원짜리 톤당 4만 원짜리가 그 전력 가격인 메가와트아워로 환산하고 석탄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4만 원짜리에 대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석탄에서 바라본 메가와트아워로 전환한 뒤에 평가하게 되면 3만 5천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만 5천 원하고 3만 5천 원하고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가스에 대해서는 4만 원짜리 톤당 4만 원짜리 탄소 배출권이 메가와트 아워로 바꿨을 때는 15,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4,000원하고 15,000원으로 합해서 또 요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다가 15,000원 더하기 하고 35,000원에다가 요거 같이 55,000원에다가 35,000원 더하기 하면 또 요 레벨대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론 가격에 대한 레벨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될 거는 이 X축에 있는 것들이 톤당이다. 이거를 Y축에 있는 메가와트 아워로 단위를 변화하셔서 양쪽 다 똑같이 되게 해주는 이 값을 뽑아내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요 이론 가격에 대한 움직임하고 실제 노란색 선, 이 선하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죠.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그려봤는데, 코비드 터진 이후에는 조금 동조화가 이제 좀 강화가 됐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또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석탄하고 가스를 이용해서 어떤 원가를 구성할 때 석탄을 떼어든 가스를 떼어든 영업 마진이 똑같이 되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 즉 이론 가격은 54,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 초반대인데 이론 가격보다 이제 시장 가격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정이 좀 있게 되면 저점 매수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론 가격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좀 슬라이드를 구성해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 가중평균한 그 값들을 각각 이용해서 저희는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지표는 결국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즉 전력 가격, 석탄 가격, 가스 가격, 탄소 배출권 가격, 이 라인업을 만들어 가지고 적정한 그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에서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즉 균형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DDS는 전력 가격에서 석탄 뺀 거, 그리고 DSS는 전력 가격에서 가스 가격 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발전회사들의 영업 마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메가와트당 얼마에 공급을 할 때 그 원가는 얼마였다라고 이 차이 자체를 계산하게 되면 석탄 발전을 통한 영업 마진. 두 번째는 가스 발전을 통한 영업 마진.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는 DS라고 해가지고 DDS 빼기 DSS 하게 되면은 이 값이 플러스면 석탄 발전에 대한 영업 마진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윗단에 있는 세 개에다가 더 플러스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CDS는 전력 가격 빼기 석탄 가격 빼기 탄소 배출권 가격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CSS도 마찬가지로 석탄 탄소 배출을 끝에 이렇게 감안해서 전력 가격 빼기 가스 가격 빼기 탄소 배출권 가격 이렇게 카운트했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새롭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값이 이제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환경 급전까지 감안한 상태에서의 과연 영업 마진이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CS는 CDS 빼기 CSS인데 요 값이 CS가 플러스면은 여전히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코스트를 감안하더라도 그 석탄 플랜트의 마진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발전회사들이 이렇게 어떤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그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체크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이거는 국내도 이제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매일같이 그 인덱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이제 그 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그 먼슬리로 해서 조금 몇 개월 후에야 좀 최근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시차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 베이스로는 저희 쪽에서 카운트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13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 파란색 면적이 더 크면 클수록 석탄 발전을 통한 영업 마진이 컸는데, 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마진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석탄에 대한 가격이 올랐거나 가스에 대한 가격이 내렸거나 했었을 때가 되겠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탄소 배출권까지 감안했었을 때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에 대한 면적이 노란색 선으로 이제 전환이 됐죠. 이 부분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값이 레벨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역마진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발전회사 입장에서 그 석탄이든 가스든 발전 마진을 통한 영업 마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즉,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에 대한 코스트가 반영이 됨에 따라 영업 마진에 대한 크기도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하고 CDS 빼기 CSSN CS 가격 이 차이는 결국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 가격이다라고 또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5페이지에는 최근에 유럽 쪽의 그 에너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전력 가격뿐만 아니라 뭐 석탄 가격, 가스 가격, 탄소 배출권 가격 이런 거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올랐는데, 너무 많이 사실 올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럽 지역의 좀 특성이 몇 개 있거든요.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를 또 공급받고,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EU 쪽에서 메인이 되는 그 국가는 독일이거든요. 독일 지역의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면밀히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보면은 또 그 옆에 있는 뭐 네덜란드를 통해서 뭐 석탄도 공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봐야 될 그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 이 옆에 그래프는 뭐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그 가격 배출권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럽은 이제 급등하고 있고, 그 RGGI나 뭐 그런 그 미국 시장 쪽의 그 배출권 가격도 좀 우상향하는, 가파르지 않지만 방향성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는 저희가 그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기고하는 글인데, 6월 10날 그 기고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이 왜 이렇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예,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우리가 아마도 680여 개 감축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기관 투자자도 들어올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의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로직으로 탄소 채권이 운영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가격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변수를 가지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 끝으로 발전회사 입장에서 그들이 이쪽 시장을 이제 견인하기 때문에 발전회사들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떤 지표로 매매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